여기는 마쓰야마에 있는 칸데오 호텔 마쓰야마입니다. 제가 2박 동안 머물 곳인데요. 여행 2일차에 낮에 건물을 찍은 모습입니다. 건물이 외형부터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층에는 상가들도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스카이 스파 안내문이 있네요. 체크아웃 여기 해도 됩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 배정받은 객실인데요. 옷이랑 신발도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 봉투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데스크로 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 호텔은 이렇게 키를 엘리베이터에 갖다 대야지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11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룸은 조금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객실도 이렇게 키로 열고요. 이걸 이렇게 꼽아야 돼요. 아, 객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객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럽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배치가 이렇게 있는 거군요. 이렇게 옷을 두 개. 근데 아까 사진에는 옷이 또 하나 널브러져 있었고, 슬리퍼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쌍이 짝이면 또 한 개, 낱개가 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프런트 얘기를 해가지고 객실을 변경받았습니다. 침대가 조금 아까보다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층이 하나 더 높으니까 더 좋은 객실인가봐요. 뷰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뷰는 사실 지금 이렇게는 모르겠고, 좀 날이 좀 밝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호텔 치고는 비즈니스 호텔인가요? 이게 4성급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제가 혼자 일본 여행 왔던 객실 중에서는 가장 넓은 객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꼽는 형태가 조금 낯설어요. 카드였으면 좋겠는데 카드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또 이거 키를 또 갖다 대야 됩니다. 또 문도 키고,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옷걸이는 너무 좀 무섭게 쓸데없이 많이 갖다 놓은 것 같고요.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아이고 그냥 무난한 크기? 욕조가 있고, 이 또 일본 특유의 뭔가 조립식 판넬 느낌?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거 말고는 뭐 그냥 미니미니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객실 딱 들어오자마자 조금 안 좋은 냄새? 그러니까 좀 뭔가 꿉꿉한 냄새 같은 게 나네요. 그래서 좀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고, 기본 어메니티라고 할 건 없지만 네, 물도 없군요. 물도 없고, 뭐 컵이나 이거는 뭐 얼음 룸 서비스가 가능한가 보죠? 커피포트 있고, 뭐 그거 말고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객실인데, 객실이 일단 넓은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 왜 핸드폰으로 지금 이걸 찍고 있냐면, 에어컨은 이렇게 있네요. 고장났어요. 제 DJI 액션캠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객실을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좀 묶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은 뒷날 밝은 날에 찍은 모습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고 온천에 갔다가 잠시 쉬려고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객실 청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나간 모습 그대로네요.
여기는 밝은 날 경치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저 멀리 마쓰야마 성은 아니고 그 관련된 부속 문화재가 보이고요. 대옥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13층에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비밀번호를 주시거든요. 그거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라서 1박 2일 하시면 뒷날에는 이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할 때는 객실에서 수건을 챙겨 오셔야 하고요. 여기 대옥장 저 너무 좋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탈의실이고요. 신발이랑 옷을 사물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씻는 공간 한 7곳 정도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 지금 사진으로는 안 보이는데 작은 사우나가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미니 사우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있는데요. 여기 제품들이 은근 향이나 뭔가 제품력이 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호텔 전용으로 나온 샴푸, 린스, 바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약간 샴푸에서는 인삼향? 인삼향? 그런 향 비슷한 향이 났는데 어쨌든 좀 제품이 좀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따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기본 탕이고요. 왼쪽에 작은 탕이 사람 진짜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냉탕이고 오른쪽은 온탕입니다. 창밖으로 멀리 쿠로린 대관람차도 보이네요. 이건 여탕의 모습인데요. 구조는 대칭 형태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온탕이고 왼쪽에 저기 보이시는 유리 너머가 이제 스카이스파의 노천탕입니다. 온탕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하늘이 눌려 있습니다. 진짜 노천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층 바람도 좋았고 노천탕이 크기도 작지도 않고 사람 한 5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밤 10시경이랑 저녁 5시경에 2번 이용했는데요. 저녁 시간대는 다들 밥 먹으러 가서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더라고요. 노천탕에서는 벤치도 있어가지고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쓰야마에 있는 다른 호텔의 대욕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곳 호텔 대욕장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곱창 전골 모츠나베 먹으러 왔습니다. 홋카이도 상점가에 있는 모츠나베 타슈 에히메 마쓰야마 점이고요. 한 달 전에 구글 맵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한 명도 예약이 됩니다. 예약 내역이 구글 메일로 오는데요. 그걸 핸드폰으로 이게 직원한테 보여드리니까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 명인데도 약간 민망하지 않게 되게 친절하셨어요. 혼자 오면 보통 2,200엔짜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로 시켰습니다. 메뉴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메뉴들, 생맥주랑 하이볼, 사케도 판매를 합니다. 이건 한글 메뉴더라고요. 코스 메뉴인가 봅니다. 2명 정도는 와야겠죠? 근데 2,200엔짜리는 곱창 전골이랑 면을 주거든요. 그림에 보이는 소고기 같은 거는 따로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생맥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기 실내가 정말 시원했는데 그래도 맥주가 꿀꺽꿀꺽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니까 시선 처리가 되게 어색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정면 카메라라서 화질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 안주 오이 같은 거 안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잔 오이 같은 거 한 입 먹고 있으니까 모츠나베가 나왔습니다. 1인용이고요. 열심히 끓여줬습니다. 이곳 실내는 좀 많이 시끄러운 편입니다. 약간 밥집보다는 술집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좌우지간 많이 정말 시끄러운 편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무비자 여행 풀리고 나서 처음 먹는 일본 모츠나베라서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주가 막 땡기더라고요.
하이볼도 한 잔 시켰습니다. 근데 하이볼은 생각보다 너무 연해가지고 좀 뭐랄까 연한 맛이라서 전 별로였습니다. 더 독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아마 더 독하게 해주지 않으려나요? 어쨌든 기본 자체는 조금 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곱창 전골 좀 먹다가 이제 면사리 넣고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